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재건축 이슈 이거 아주 후끈합니다.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소식들 들리고 있지요. 그런데 일부 아파트 분양권에는 5억 원 정도의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과열되는 거 그래요. 나쁘지 않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는 거 좋긴 한데 무분별한 투자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잘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가이드와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할게요. 궁금한 모든 것들 저에게 전화 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지금부터 열어놓겠습니다. 797-0300번 문자번호 알고 계시죠? 문자로 질문 남겨주셔도 답변해드릴게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요 경매시장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경매시장. 관련해서요 경매 그 낙찰가율이 90% 이상이면 화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는 하던데 올 여름인가요? 92%로 이게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시장 좀 관심 가져도 될까요? 경매 시장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제 아직도 그 경매 시장에는 묻지마 이런 투자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무래도요. 이게 이제 평균적인 이야기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 금매 물건 사는 게 더 싼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워낙 부동산이 지금 이제 2만 세대 이주로 인해 화랑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낙찰가가 현재 시장가보다 더 높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 92%라는 숫자가 여름 낙찰가이기도 하지만은 여름에도 지금 어마어마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92%는 서울 기준, 중심부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지방 쪽의 기준인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경매는 그 NPL의 찌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NPL 시장에서 다 걸러져 가지고 수요가 못된 것들이 경매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경매 시장보다는 원래 NPL 시장이 먼저인데 워낙 NPL 시장을 제대로 이제 알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리스크에 이제 빠지는 건데 이 경매 시장은 그 찌꺼기 안에서 뭔가 가격대를 정해가지고 온다라는 게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집을 실제로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는 곳에 어떤 이런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로서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지금 아마도 가격대가 실질적으로 옛날 감정가하고 지금 감정가하고 다른데 지금 감정가가 그렇게 옛날처럼 아주 옛날처럼 높이 잡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여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 시장이 좋고 하락이다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더 금매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네. 중심부는 그래요. 대박 세일이라고 해서 가도 볼 거 없는 것도 많은 경우도 제법 우리는 경험하곤 하잖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분위기 뜨거운 거 다 좋아요.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맞는 것도 수익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쓸만한 거 잘 골라내는 그 시각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그런 전략도 저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뵈러 갈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그 가지울 뉴타운 46평을 예, 샀어요. 네네, 일반분을 샀어요. 예, 그래서 12월쯤에 입주 예정인데 예. 그거를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교남동의 뉴타운 경희궁 자이 30평대를 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 전망이 어떤지, 가재울 쪽은 얼마나 보유를 해야 수익을 조금 얻을 수 있는지. 시청자님, 지금 TV 켜놓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TV를 통해서 네, 제 맞아요. 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볼륨 낮춰주시고요. 전화를 통해서 저랑 대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볼륨 낮춰주시고. 네, 그래서 예, 예. 가재울 뉴타운을 한번 팔고 경희궁 자이를 매수해볼까? 이 생각이시라고요? 예, 가재울 뉴타운을 그 전세를 놓고 아, 전세 놓고. 네. 그 돈으로 경희 자이 30평대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네.
괜찮은 전망이 선택일까? 어떨지, 예, 또 예. 그 가계율은 또 얼마 정도를 보유를 해야 매도 차익을 얻을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님. 예, 예,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지금 현재 그 아주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 이거를 지금 받으신 거 맞죠? 예. 예, 한참 분위기 안 떴을 때 그때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가저울 루타운 저희 아파트? 저희는 뭐 피 주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할인 분양 예. 하셨을 텐데, 그렇죠? 예, 예, 얼마 정도 하신 거죠? 7억 4천 정도요? 아, 통해서 7억 4천 정도. 예. 지금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되는 거죠? 평형대가 대형 46평. 예. 지금 시세는요? 지금 한 시세가 한 2,500에서 3천 정도 피가 붙었더라고요. 7억 6천에서 7천 정도, 그죠? 네네. 네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가재열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46평대가 뭐 이게 지금 나쁘다 좋다 왜 이런 걸 떠나갖고 실입주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 상암동의 상권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상암동 네. 자체는 지금 대형 평형 40평대들이 방이 3개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46평인데 방이 4개는 조금 예. 어떤 그 특별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특수한 소비자들한테 내 물건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가격대를 보아하니 이제 오를 만큼 좀 오른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할인도 굉장히 뭐 많이 받으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요게 가격대가 많이 올라야 뭐 이제 지금 한 700대 800대 요 정도까지만 보고 있어요. 근데 요 물건에 대한 가치가 워낙 대형 평형이 상암 근처에는 뭐 40평대가 30평대 40평대가 주전하지만 40평대조차도 방이 3개고 막 이래서 지금 방이 4개가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주위에 네. 깨끗한 아파트가 없으니까 대신에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 물건을 사야 되는 수요자가 지금은 이제 중대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형 중형 시장이지 아직 대형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요 네. 물건에 대해서 희소 가치는 분명히 있어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요걸 좀 갖고 가기에는 조금 이제 좀 이제 차일 만큼 찬 게 아닌가 좀 그때 분양 받으시고서 프리미엄이 많이 안 뛴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좀 작은 걸 받으셨으면 훨씬 더 지금 뭐 억 단위의 수익을 받으셨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빠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문동 얘기하시는 거죠? 교남동이요. 교남동, 교남동. 예, 교남동. 예, 예. 교남동에 도니문 뉴타운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경희궁 자이요. 예. 경희공자에 있는데 예. 그 지금 몇 평대를 희망을 하신 거죠? 예. 30평대요. 그러니까 그 30평대는 실제로 입주하려고 그러신 겁니까? 뭐 입주를 해도 좋고요. 네네. 아니면은 뭐 시세 차익을 봐도 좋고. 지금 경희공자가 시세 차익을 볼 만큼 가격대가 빠졌던가요? 글쎄 아닐 텐데. 저 좀 알아보니까 피가 한 4천 정도가 붙었더라고요. 30평대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도니문 뉴타운과 그 경희공자와는 좀 이제 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뭐가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신형 아파트 지금 그렇게 되면 분양가에서 피가 한 4천 정도면은 거의 한 8억대 간다는 얘기거든요. 30평대가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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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그 주변에 내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A급 물건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한 2000년도에 지어지는 한 6억짜리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에요, 거기가. 그리고 실제로 경희궁 자이 같은 경우 굉장히 경쟁력은 높았는데 실상은 미분양이 났던 지역이고.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30평대가 전용이 25평 나오는 건가요? 예, 나와요. 예, 84제곱미터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분양가 대비 가격이 뭐 저렴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평당가로 얘기를 했을 때 30평인데 전용이 15평인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좀 이게 그 편의시설이 많다 보니까 전용료를 많이 뺏겨가지고 실전용이 작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지금 평당 뭐 1,000몇백이다 2천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전용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기준하고 굉장히 다른 기준이거든요. 다른 기준인데 지금 기준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가가 평당 1,200이에요 라고 예를 들자면 얘기는 하는데 1,200인 줄 알고 가서 33평대를 계산하면 안 되는 게 전용이 25평짜리가 보게 되면 분양은 40평이에요. 이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보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프리미엄 4천까지 주고 살 물건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요 사이 8억까지 줄 것 같으면 돈이면 뉴타운 사면 저는 공덕 자이 살 것 같아요. 네. 공덕자. 예, 공덕적. 사실 아현동 쪽이나 공덕 쪽이 더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가 1등으로서 여기 가격을 이렇게 주둔하는 곳은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워낙에 신축 아파트가 없었고 뭐 종로랑 가깝고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예. 어찌 됐든 아현동이나 아이들 교육 문제가 수요자가 더 많이 몰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공덕 쪽이나 아현동 쪽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8억까지 주고 살 물건은 아닌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네. 한 가지 그래서- 더요. 그 네, 가재울 뉴타운 쪽이 네. 그 호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앞으로도. 네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리고- 가져가시는 게 그나마 또 유리하죠. 그나마. 예, 예. 그리고 그 저희가 지금 사구역인데 보니까 40평대랑 50평대가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물량이 조금밖에 작아요. 예, 없죠. 예, 물량이 작아서 음. 저희는 어차피 피를 안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손해 보실 일은 없어요. 예, 손해 볼 일도 없지만 앞으로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지 않을까 해서 예. 최소 1년, 2년은 지금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낸다는 있는데 기준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건지. 뭐 최소 1억 이상이요. 아, 지금으로부터 1억. 아니, 7억 분양가로부터 4천에 받은 1억. 거에 8억 4천은 가지 예, 않겠나? 예. 예, 예. 8억 4천은 가지 않겠나? 8억 예. 4천까지 가긴 조금. 근데 이제 그래요? 입주들이 계속 되니까 이제 예. 대형 평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이제 대형 평형을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특수하게 내가 아이가 셋이라서 네 개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족이 이제 2세대가 합쳐갖고 사니까 좀 큰 게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라서 내가 내 물건을 쓸 수 있는 수요자층이 약간 얄팍하다. 그러니까 물건은 굉장히 좋고 희소 가치도 있고 다 좋은데 내 물건을 사용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수요할 사람이. 근데 그 수요할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아직은 좀 얄팍하다. 그러니까 1억까지 뛰기에는 뭐 장기적으로 놔두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또 하나가 본인이 지금 현재 프리미엄을 7억 6천에서 한 2천에서 3천만 받고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는 어떤 다른 거를 어떤 거를 할 거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네. 1억에 무조건 뜰 거다 그러면 1억은 언젠가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기회 동안 다른 것들은 더 더블로 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바라보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답변이 어떻게 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궁금한 사항도 있으시면 추후에 또 연락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2077-6330번 다음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저기 이수역인데 사당동 이수역이라 하던데 예. 예, 예. 예, 거기 뭐 종합원을 모집한다는데 그는 뭐 듣는 건지 싶어가지고요. 이수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괜찮은 건가? 좀 살펴보러 갈게요. 네, 그러고 조합주택 하는 게 그게 분담금이 지금 분담가가 2,100만 원이었는데 또 돈이 더 필요한 건지 어떤 지금은 건지. 2,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분담금이 추가로 얼마나 더 붙을까? 이거 이제 또 걱정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예, 네. 예.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수역 근처로 한번 가볼게요.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합원.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이렇게 사는 곳인데 지방인데 제가 할 게 아니고 우리 애들이 거기서 분양을 받아 가는데 제가 급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요. 지방을 받으셨어요? 분양을? 아니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자식들이 거기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받으려고? 예, 네네. 이해됐습니다. 할까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그 아니, 지금 돈 예예 이수요. 예, 이수역에 네, 사당동이라 하던데 사당동. 사당동이죠. 가칭 거기 지역 주택 조합이면은 가칭 힐스테이트예요. 가칭. 네.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아니고 예, 또 그러니까 인사동 쪽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예. 사당동 이수역에 사당동이라던데. 네 맞아요. 네,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아니고 네. 가칭 힐스테이트로 지어질 지역주택 조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있는 거기 힐스테이트가 아니라 가칭. 네. 지금은 지역주택 조합이라서 아파트가 네.
지어진 상황들이 아닌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어떤 거냐면은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네. 그 올해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원래는 무주택자여만이 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85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도 하나 받은 사람도 가능하고 뭐 지금 현재 6개월 이상 서울, 경기, 인천에 있던 사람도 가능하고 또 하나 20세 이상 세대주도 가능하고 많이 이게 법이 조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좀 편하게 그 지역주택조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알바끼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전에 있던 사람들은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90% 이상 받게 되면은 뭐 매도 청구도 할 수도 있고 수용 정리를 해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게끔 뭔가 이제 그 법을 많이 이제 그 좀 편안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주택 조합 자체가 지금 잘 돼서 지방 쪽에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서울 쪽에서 대표적으로 중심지 강남의 중심지라고 하면은 그 지금 가락동에 하나 지금 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옛날부터 했던 현장들이 이 인제사 지금 불꽃을 튀는 곳들이 많아요. 법을 좀 편안하게 이제 풀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것은 그냥 현찰로 다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지어서 나중에 내는 건데 만약에 이게 신탁 관리가 돼가지고 자금 관리를 하는 곳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 돈은 뭐 소송이 걸려서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돈이 되겠지만 이게 그냥 시공사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시행사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금 관리하는 신탁사를 끼고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금전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조건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소송 기간에는 안 주겠지만 어쨌든 이제 소송을 걸어서 시행사를 바꾸든 시공사를 바꾸든 어떤 방법으로든 가는 그런 이제 그 관리 신탁 관리를 해가지고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많이 안전성이 좀 잘 잡혀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택조합은요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안 됐을 때에 어떤 그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조합원이 될 수 있다면은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원조합원이 돼가지고 원조합원은 돈을 다 집어넣지 않고 그냥 그 어떤 가입비만 내게 되면은요 적당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권리가에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물건의 돈을 마치 낸 것처럼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받아서 싸게 받아서 뭐 좋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진행되기가 지금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너무너무 그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요. 이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락에 가서 보시면은 한양수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설명하시는 분들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 지역주택조합을 다 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설명을 굉장히 잘하니까 참고사항으로 한번 가서 들어보시면 그 많은 지역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라 이야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실제 바뀐 법이 어떻게 됐으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진단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물건이 기다 아니다라고 감히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시행사나 시공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시행사가 믿을만한 시공사는 믿을만한데 시행사가 믿을만한 시행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업을 가다가 뭐 빠꾸 내고 딴 사람한테 팔아 넘겨서 그 사람이 다시 또 힐스테이트랑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리스크는 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기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당동 위치는 훌륭하죠. 예, 위치는 훌륭한데요.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전화 빨리 받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 뉴타운 6구역 단독주택 30평 거주 중인데요. 예. 지금 6구역의 분양권 신청 중이에요. 네네. 관리처분 전 단계고요. 그 매도 시기가 궁금하고요. 예. 나중에 갈 때 창동 동아그린이나 월계동 현대아파트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바로 대표님 연결시켜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대표님. 네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목소리가 되게 애띠신데.
엄마, 아버지 거로 전화하신 거예요? 네, 네. 아, 네,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쪽 장인뉴타운 쪽이 지금 뭐 아주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가는 6구역이 우리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재개발법이냐 재건축법이냐 도시환경 정비법이냐에 따라서 지금 네.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를 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나오기도 하고 주택이 하나일 때요. 만약에 네. 재개발 재건축법이면은 이제 이거 알고 가야 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법이면은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어느 때나 팔아도 관리처분 직전에 2년 정도 보유하셨다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간다 그러면은 분양권 자체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그 6구역 자체가 어떤 법으로 됐는지 그걸 좀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랬을 때 분양권으로 내가 매도했을 때 세금 혜택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받아먹는 거를 세금을 세테크를 해가지고 팔아도 되느냐 우선 그걸 먼저 따져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 단독주택을 사셨다고 했는데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한 15년 정도 됐어요. 야, 손해보실 일은 없겠어요. 그죠? 근데 아, 원래는 네. 이런 재건축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뭐 이제 그걸 하려고 들어오신 건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네. 자리 잡고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재건축 지역이든 재개발 조그만 거 투자하는 거지. 재건축은 큰 거 투자하고 재개발은 작은 거 투자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현재 그 단독주택이라고 했을 때 큰 거를 보유하는 거는 여기가 전체가 다 단독주택이 많지 않으면 외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중에 네. 투자 들어갔을 때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15년이면 손해볼 일도 없으시지만 지금 조합원 분양 신청하셨습니까? 네, 신청했어요. 예, 권리가액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죠? 네, 감정평가 전이에요. 예, 감정평가 전일 거예요. 왜냐면 네. 이게 나와야지 신청하고 나야 이게 이제 대략적인 게 나오거든요. 청산 받으시는 분들 계셔서 거기서 이제 권리가액이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이제 그 관리처분 나기 직전에 요거에 대한 그 물건 주위에서 시세는 얼마 정도 해요? 매도하려고 할 때 지금 시세 의뢰가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을 텐데 평당 1,00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땅이 몇 평이죠? 30평이요. 3억 정도 가네요. 네. 그럼 여기 주변에 지금 예상가가 4억 1,000, 2천 하던데 33평대가 네. 분담금이 예, 조금 이제 더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 구역 예. 같은 경우는 한 4, 5억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4억 한 1,000, 2천 정도 예상을 하는데 4억 2천 정도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거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입주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세요. 이게 예, 프리미엄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가져가셔서 뭔가 움직이시는 게 좋고 혹시 장인뉴타운 6구역 물건이 하나인가요? 네. 예, 그랬을 때 뭔가 이제 그 세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방송상으로 굉장히 긴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시간이 혹시 되신다 그러면은 뭐 네. 이제 그 세미나 참석을 하시게 되면 그 관리 처분 나는 물건에 대한 어떤 세테크를 좀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네. 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동안 집어는 드렸지만 뭐 지금 창동 동아그린 아파트를 사냐 마냐의 문제보다는 이 물건이 지금 이제 그 비과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분양권 상태에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관리처분이 나기 직전에 매도를 하셔야 비과세를 그나마 받아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이 되고 나면 분양권이 계약을 쓰게 되면 분양권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권리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집으로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네.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느냐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했을 때 세테크 왜냐면 오래됐기 때문에 분명히 프리미엄이 올랐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세금을 잘못하면 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거 먼저 진단하시고 그 다음 네. 물건을 사냐 마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게 순서겠죠. 그러니까 오실 때 만약에 오시게 그 조합에서 갖다 준 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직접 네. 오시면 좀 저희가 더 빠르게 좀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언제 어머니와 모시고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언제 저희 세미나 열리는지 일정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하기라는 주제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31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도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될 만한 부동산 매물 있습니다. 매일매일 3가지씩 살펴드리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2077-6394번으로 전화 주셔야 되고요.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매물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 팀장님 매물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먼저 서초구 반포동을 준비했습니다. 자, 부동산에 있는 안전성과 그리고 차이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자, 서초 지역 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고 또 집가 상승률이 높은 곳입니다. 또한 이 전세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서초구에서 많은 또 거래량으로 또 안전하면서도 그런 높은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요. 자, 강남의 다양한 그런 이제 호재들과 또한 강남 중심권에 바로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호재 받을 수 있는 그런 강남 서초구 반포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운시티 반포동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 2개 물건은 저희 손은경 이사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첫 번째 지금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죠. 바로 재건축 시장입니다. 바로 개포동 재건축 단지 바로 재건축의 그다음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주도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바로 전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최고점까지 올라가고 있는 곳 바로 개포동에 있는 매물과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실현 가치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매모드급이었는데 그동안 실현이 되지 않아서 좀 뜸들였던 곳 바로 근데 이제 그러한 잠재되어 있던 가치들이 바로 실현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큰 매모드급의 또 그런 가치가 또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용산구 효찬동에 있는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재건축이라는 대형 호재를 머금고 있는 곳 개포동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내북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한 이 매물은요.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6층 건물로 지어지고 그중 4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은경 이사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매물, 개포동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초점을 맞춰볼까요? 네, 첫 번째 초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재건축 자체가 초점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개포동 재건축 이제 2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저층 단지들의 이주와 그다음에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대치동이라든가 도곡동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들의 집값과 임대가까지 뒤흔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포동 재건축 자체의 시장성과 그 다음에 향후에 그런 이주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죠. 또 개포동 그 자체이기 때문에 더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우수한 학군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개포동 전 지역은 대치동하고 학군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군으로 교육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이제 재건축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이주를 하실 때는 교육적인 환경 때문에 같은 학군으로 특히 이제 중학교 학군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중학교 학군이 같은 개포 사동, 매물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시길 굉장히 원하시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개포동이라는 것은 강남구이기 때문에 강남구 권역에 속해 있긴 하지만 또 서초구하고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 전역의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뿐만 아니라 서초구 전역에 있는 또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중간자적 입지에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지역을 다 아울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개포동이라는 점입니다. 입지 여건 살펴볼게요. 개포동, 이래서 좋다. 특징 살펴주시죠. 네, 뭐 강남권과 바로 서초권역을 어우르고 있기 때문에 도로망 또 전철망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그 전철망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제 3호선 매봉역에서부터 이제 걸어가면 약 8분 정도 걸리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직접 걸어가 보시면은 매봉역에서 매물까지 있는 지역인 양재천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환경을 더불어 같이 걸어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또 주변에 그 바로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신다 그러면 강남권역뿐만 아니라 서초권역까지 약 10분에서 15분대로 다 이동을 할 수 있겠고 또 양재까지는 5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린 학군이 굉장히 좋은 대치동과 같이 연접한 학군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자연환경적인 이제 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들인데요. 그래서 양재천이 도보 1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정도에 있고 또 옆에는 달초공원을 비롯한 대모산, 구룡산, 녹지가 굉장히 풍만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내가 산책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더욱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또 인근에 있고 또 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여러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들이 또 주변에 어우르고 있기 때문에 애들 키우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개발 호재도 살펴봐야죠. 대형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재건축 얘기 빼놓을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첫 번째 개포지구 재건축 본격적으로 이제 저층 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단지에 이주를 시작을 해갖고 향후에는 뭐 1단지, 3단지 개포 시험까지 꾸준하게 이제 그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할 건데요. 2-3년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이주 수요만 해도 약 10,000세대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메모드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 이주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지역들이 또 강남 지역에 많지 않다. 더군다나 학군과 그다음에 직장 때문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지역들이 넓지 않습니다. 또 바로 또 개포동과 같은 속해 있는 개포 사동 본 매물이 있는 지역이 그 이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강남권역이기 때문에 강남권역의 메모드급의 그 개발 호재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금 한전부지와 더불어서 그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스 산업이 지금 현재도 그 육성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세계에서 또 굉장히 또 한락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거기에 이제 봉은사역과 삼성역 중심으로 한 영동대로죠. 영동대로에 지하에 그 복합 환승센터가 준비가 돼서 또 거기에 문화와 그다음에 상업이 어우르는 그러한 지하 도시를 또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파급 효과를 굉장히 볼 수 있는 지역 안에 또 든다라는 것이고요. 또 가까운 곳에는 차로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가게 되면 KTX 수서 역세권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이제 수서 문정지구가 올해서 약 100만 평 규모의 또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참 또 그 향후에 그러한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그런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넘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가까이 또 준비가 되고 더욱이 읍면동과 양재동에 또 R&D 특화지구가 또 육성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형성되고 있는 개발 호재들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개포동 본 매물의 아주 큰 입지적인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가진 매력도 저희는 또 빼놓지 않고 챙겨봐야 되겠죠. 개포동 매물 살펴보고 있고요.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질 전망인가요? 네, 총 6층인데요. 네, 층수로서는 이제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기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또 1층에 보안성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문과 CCTV가 설치가 되고 더욱이 이제 그 내장으로서는 벽지 대신에 안티스타코 도장을 해서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내부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고 더욱이 이제 그 내부 이제 이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설치되는 것들이 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그다음에 드럼 세탁기 그리고 전기 쿡탑과 가스레인지 이유가 들어가는 그래서 임대해 놓으실 때 다 이미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임대 들어오시는 분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매물 타입입니다. 네, 가격 살펴볼게요. 매매 가격 어떻게 됩니까? 네,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3천 정도면 가능하시겠고요. 자, 대출은 한 1억 8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3천에 월 한 100에서 11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했을 때 이자 감안하고 수익률 쪽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약 8% 이상의 수익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포동 매물 매수하실 때 또 조심해야 할 부분, 챙겨야 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유의할 점 어떤 거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이제 그 시장의 불확실성, 좀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좀 보이고 있긴
있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 굉장히 또 호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나의 계획, 장기로 투자하실지 단기로 투자하실지 나중에 투자하신 거를 회수하는 그러한 시점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입지적인 부분 또 육안으로 꼭 확인해 보시고 또 걸어 보셔서 도보 환경이라는 것들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요. 첫 번째 물건 살펴보고 왔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다녀왔네요. 다시 정리하시죠. 김원준 팀장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은 어느 곳일까요?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7호선 논현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각을 조금 옮겨서 반포동에 있는 매물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이 매물은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곳은 이제 소액으로 제대로 된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곳 강남권 이곳 특히 이쪽 서초에서 반포동 같은 지역에는 자, 투룸과 원룸으로 이렇게 구성된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로 3분에서 4분 정도 거리지만 자, 선분양이라는 점 통해서 상당히 저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 월세 활용하실 경우 실투자금 4천만 원대로 제대로 된 가치 투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서 투자 노하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세와 전세 전환이 쉬운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세 월세 모두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여도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소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더라도 크게 걱정이 없는 그러한 곳이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이제 6,200세대 신반포 재건축 이주 수요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은 구반포동으로서 이제 반포 1동에 속해 있습니다. 강남대로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크지 않은 동입니다. 자, 신반포의 다양한 아파트들 그곳이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6,000세대 이상의 그런 꾸준한 이주 수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계속 수요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수요층을 노리면서 높은 집가 상승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 신반포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아파트들과 다양한 노후 주택들이 앞으로도 발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층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주변에 다양한 대규모 개발들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자, 삼성동이나 이곳 강남역 등 다양한 또 개발들과 또 지하철 노선 등 다양한 또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그런 개발 수요 다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강남의 중심권 되겠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입지 여건 살펴볼게요. 교통적인 부분 먼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논현역 7호선입니다. 요즘 한 개 노선 지나가선 매력 없어요. 다른 노선 이용은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사실 강남이기 때문에 사실 그 노선을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겠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아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 2호선과 3호선, 7호선, 9호선 그 신분당선까지 총 5개의 노선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7호선 같은 경우에는 7호선 논현역 같은 경우는 제 걸음거리로 3분에서 4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 그 지하철 노선 같은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9호선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9호선 꼭 급행역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9호선 주변에 언주역이나 다양한 역들이 있지만 자, 이곳 9호선 급행역인 신논현역이 있습니다. 자, 급행역과 급행이 아닌 역의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 타보신다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곳 급행역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인근의 3호선 신사역과 2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지나는 강남역도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하겠고요. 또한 이곳 도보로 이용 가능하면서 이제 다양한 버스 노선들 잘 갖추고 있는 강남대로 한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편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반포동과 이제 서초과 강남 그 사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와 학군 인프라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그런 완벽한 생활 인프라 갖추고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눈여겨야 할 개발 호재도 많은 지역이잖아요. 또 체크해 봅니다. 저희 지금 반포동 매물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 이 매물이 얻어갈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권과 이제 서초권에 이제 그런 모든 개발 호재를 어우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강남에 있는 그 개발 호재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서초동에 있는 개발 호재 먼저 말씀드리면 서초 롯데 칠성부지 고밀도 랜드마크 타운 개발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 롯데 칠성에서 이제 강남구와 함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되겠고요. 자, 이곳 강남역의 삼성타운보다 2배 넓은 지역이 개발될 예정이고 앞으로 롯데에서 꾸준하게 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 서초의 큰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들 아시는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과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동의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뉴스에 많이 나온 지역인 만큼 앞으로 큰 개발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 다양한 그 직장인들 수요, 이곳 서초구 반포동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그 학군 호재가 있고 다양한 학군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자, 가정을 가지고 이곳에 이제 정착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 이곳에 또 이제 대기업에 연구하시는 분들 이곳에 많이 정착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양한 그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의 연장과 신분당선의 또 연장선이 그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부터 용산까지 뻗어 나가는 개발을 노년역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년역에서 7호선뿐만 아니라 신노년역까지 신분당선까지 다 맞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또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9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3단계 개발이 약 56% 정도 개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 말 정도까지 9호선 더 연장될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노년역 급행역입니다. 그런 만큼 더 높은 가치 있고 연장이 될수록 더 높은 그런 가치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살펴주세요. 반포동 매물입니다. 아직 준공 완료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공사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공사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그런 계약이 이제 체결된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이 인근에 있는 논현동과 이제 서초구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자, 방송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계약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제가 방송에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 역시 이제 상당히 방음에 신경을 써서 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자, 건축 비용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제대로 높은 비용을 책정을 해서 제대로 지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1층 피로티 주차장으로 되고 자, 엘리베이터와 이중 CCTV와 세이프티 도어 모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오래된 주택들보다 더 내관, 외관, 인테리어 모두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곳 공사 현장 주변에 바로 1차로 지은 그런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같은 건축주가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대략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 어떤 구조로 나올지 도면과 함께 직접 방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격 살펴주세요. 네, 이곳 가격 같은 경우 3억 1천만 원입니다. 자, 전세 활용하실 경우 2억 7천만 원 예상되어서 실투자금 4천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곳 전세와 월세 다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에 월세 90 정도 예상이 되어서 자, 대출 활용하시더라도 수익률 약 7에서 8%대의 높은 수익률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익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높은 가치의 발전, 폭발적인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시세 차익까지 같이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할 때 유의할 점 끝으로 챙겨드릴게요. 어떤 거 말씀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손잡고 가볼 것. 그렇습니다. 자, 운동화 신고 나오셔서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네. 방송에서 나온 것들이 다 사실인지 직접 걸으시면서 직접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차를 타고 오시는 것과 직접 걷는 거 다 다릅니다. 실수요자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거리인지 위치인지 입지인지 꼭 직접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서초구 반포동 매물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마지막 매물은요, 용산구에 있는 매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한 매물입니다. 올해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이군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봅니다. 효창동 만의 매력 포인트 살펴드릴게요. 이 매물이 어떤 특징 갖고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 살펴주시죠. 네. 바로 용산구 효창동이지 않습니까? 자,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잠재 가치가 있었는데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곳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부침이 많았던 곳인데, 자, 이제 그런 기대했던 그런 곳들이 바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계획이나 공사들이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호재들 중에 말씀드리면 용산 미군기지의 개발,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 또 의료용 관광 호텔, 그다음에 그리용 가격들은 서울 최초죠. 그리고 또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면 면세점 등 이제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 코앞의 단계로서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잠재된 미래 가치가 이제 현재 가치로 변명하면서 주변의 집값과 그다음에 땅값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주변 개발이 본격화됨으로써 더 큰 잠재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들이 이제 움직이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바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그겁니다. 철도 정비창이 있는 곳과 서부 이청동의 개발, 이 두 곳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이제 법적인 절차로서 마무리 단계가 지금 한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제적 업무지구에 대한 부분을 또 최근에 또 용산구청장이 또 한번 언급을 했죠. 바로 용산구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개발 호재들의 본격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이 가장 최대 규모의 또 이 프로젝트가 또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는 점이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용산 지역에 투자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는 겁니다. 자, 많은 그런 잠재됐던 개발 호재들이 가시화가 되고 또 더 큰 그런 개발 호재들이 이제 향후에 가시화가 돼서 이미 눈앞에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하나씩 그 포인트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입지적인 여건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징 갖고 있습니까? 네, 투자하실 때 가장 역점적으로 보는 것, 과연 역세권이겠느냐? 바로 6호선 효창공원역 걸어가시면 4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경의중앙선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 될 지역이고요. 또 도보로 한 7, 8분 정도 가게 되면 우측에 이제 공덕역이 있는데 이거 5호선, 6호선, 또 공항철도, 경의선도 무려 4개 노선이 지나가지요. 그래서 이 전철망 굉장히 주변에 잘 갖춰져 있고 또 도로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한강대교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서울 어디든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삼각지역이라든가 남영역, 주변의 용산역 등 전철망 그 외에도 풍부하게 또 갖춰져 있고 더욱이 녹지공간 효창운동장, 효창공원, 또 향후에 용산공원이죠. 그리고 한강공원이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라는 점. 더욱이 용산역에는 뭐 백화점과 대형마트, 향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면 면세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용산은 문화와 관광, 그다음에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서 우뚝 서게 될 그러한 입지를 갖게 됐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도 챙겨봐야죠. 용산구입니다. 용산구에 굉장한 호재들이 많이 나오는 요즘이잖아요. 어떤 것부터 챙겨주시겠어요? 네, 요즘 TV 또 뉴스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죠. 자,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면 면제죠. 무려 2만 평 규모입니다. 이제 올해 안에 준비를 해서 내년 1월에 개장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주변에 또 내년 1월에는 또 큰 이슈로 또 화제가 되겠죠. 또 여기에 더불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용산공원이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같이 어울려서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요. 더욱이 바로 옆에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도 지금 법적인 마무리, 그다음에 시행사와 법적인 마무리가 된다면 향후에 또 이것도 이제 가시화가 될 것이고요. 더욱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서울역에는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과 준비되기 때문에 함께 용산역 중심의 개발과 함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고 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린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면 면세점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옆에는 용산 전자상가와 함께 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고 또 용산 전자상가 터미널 부지에는 또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이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용산역 바로 또 옆에 국제 빌딩 5구역에는 이제 의료용 관광 호텔이 한참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이런 것들이 눈에 완벽하게 이제 가시화가 돼서 이제 그 주변에
문화와 관광과 한류의 중심지로서 우뚝 설 것이고요. 또 효창동에는 효창 4구역, 5구역, 6구역에 또 재개발 구역이 이제 특히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주와 철거가 또 임박했기 때문에 재개발 이주의 수요로도 아주 적합한 지역이겠습니다. 건물 가진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니 거의 준공일이 임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얼추 다 지어졌겠습니다. 예, 제가 바로 엊그제 갔다 왔는데요. 이미 그 내장 외장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뭐 청소만 남은 정도고요. 이제 그 준공 바로 직전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빠르면은 먼저 9월에 예정하고 있지만 이달 말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9월이라고 예상을 하시고요. 자, 총 이제 5층 중 2층인데요.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전면에서 보면은 4층 높이고요. 뒷면에서 보면 2층 높이입니다. 그래서 좀 모양이 독특하죠. 그래서 2층이지만 2층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가 앞쪽에서 보는 지하 2층 주차장, 또 뒤쪽에서 보는 1층이 주차장, 양면이 주차장인데 지하 2층도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로면에서 주차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고요. 더욱이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봤을 때 4층이지만 올라가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면이 5m, 7m 도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과 통풍감이 굉장히 좋고요. 더욱이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격 살펴주세요. 네, 실투자금 3,500만 원이면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자, 매매가가 2억 5,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가 전세로서 약 2억 2천만 원까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실수자금 3,500만 원 투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출은 1억 6천만 원 정도 가능하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면 이자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수익률을 환산하게 되면 약 8% 이상의 또 안정적인 수익률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많은 개발 호재들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매물입니다. 네, 이사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내부 사진까지 저에게 보여주셔서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를 선택을 내리는데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가격까지 챙겨봤습니다. 끝으로 조심해야 할 점, 혹은 뭐 생각해둬야 할 거, 이거 포인트 하나만 더 짚어주세요. 유의점. 네, 이겁니다. 이제 이제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면 다 눈에 보이니까 네. 이제 중국까지 다 코앞에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대한 부분은 큰 위험은 없겠고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자금 흐름을 꼼꼼히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가 계속 꾸준하게 저금리 유지, 상당 부분 저금리를 유지하겠지만 또 미국에서 금리가 올린다 그러면 저희도 금리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자금 계획도 꼼꼼히 세우셔야 되겠고, 또 입시적인 부분으로서 내가 향후에 주변의 개발 호재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러한 계획들을 꼼꼼히 살펴서 내가 언제 매각을 하는 게 좋을지, 매각하는 시점을 또 미리 내가 한번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포인트를 잡는 것이 투자의 키포인트이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효창동 물건까지 살펴봤습니다. 확인하시죠.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 대기 중입니다. 일정 보시죠.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 살펴드리고 있죠. 9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94번으로 연락주세요. 같은 번호로 매물에 대한 궁금증도 주시고요.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두인RN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